하프로의 칼날 주식 시작합니다. 이제 벌써 9월의 마지막 주죠. 이제 9월을 맞이 보내고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10월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항상 월말 월초에는 월봉이 완성되고 또 주요 중국과 미국의 제조업 비제조업 또 미국의 고용 동향 이런 게 발표가 되죠. 지난주에 추분이었습니다. 이제 뭐 밤과 낮의 차이가 좀 많이 날 수가 있고 기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간 증시에서는 하단 제목을 보면 억눌린 시세, 인플레이션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시세가 많이 억눌렸죠. 억눌렸단 말은 이제 뭐 하락을 많이 한 건 아닌데 종목마다 하락 종목 수도 좀 많아졌고 또 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에버그란데죠. 흥다그룹의 이슈 자체가 뭐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를 우리나라 증시를 조금 위축을 시켰습니다. 근데 미국 증시는 사실 그렇게 위축되지 않았는데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세가 조금 치고 가는 그림에서 억눌려 있던 명절 전후의 그 좋은 그림을 조금 이어가지 못했던 우리 장인데 이제 9월의 피날레 사실 9월에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분기의 마지막이죠. 분기의 마지막은 보통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합니다. 윈도우 드레싱. 그러니까 윈도우 드레싱은 단어 자체가 드레싱. 우리가 뭐 보면 샐러드 이런 거 드레싱 하죠. 예. 그런 걸 말합니다. 윈도우는 보통 장부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분기를 마감할 때 수익률을 의도적으로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주식을 월말에 매수하는 거를 월말 효과 윈도우 드레싱을 하는데 보통 3, 6, 9, 12에 잘 나옵니다. 근데 12월은 보통 월말이고 배당이 있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세다 그렇게 보지 못하고 1월 효과와 연장되는 그림으로 가고 어떻게 보면 한 해 마지막이라 될 수 있는 3분기에 대한 윈도우 드레싱이 기대한다면 제일 크고요. 또 하나가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북크로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북크로징. 야, 새로운 거 많이 나오죠. 장부를 닫는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주요 이제 패시브 펀드 말고 좀 액티브 펀드라든지 헤지 펀드라든지 이런 자금들은 그러니까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앱솔루트 리턴을 추구하는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이쪽 애들은 거의 10월 달 정도가 되게 되면 북크로징 장부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어쨌든 9월과 10월에 갈 때 최대한 수익률을 높게 제고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좋은 힘이 들어오지 않나 그 이야기를 먼저 오프닝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괜찮다는 거죠. 미국이 이제 금요일날 마감을 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미국이 어디 갔니? 그래서 해외 증시를 봤더니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중 흐름인데 다우존스 지수 30개, 나스닥 종목, 그다음에 나스닥 보통 1000개 이상 보죠. 그다음에 S&P 500 지수인데 이제 우리가 보통 미국 주식 이야기할 때 다우지수 그냥 습관적으로 부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전야 후강으로 마감했죠. 양봉이겠죠. 이렇게 생겼으면. 일중 흐름이 이렇게 생기면 캔들에서 양봉입니다. 나스닥도 초반에 되게 약했었다가 후반에 강세로 마감을 했고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반 왜 빠졌을까요? 뻔하죠 뭐. 우리 장 마치고 이 중국 헝다그룹이 참 좀 시끄러운데 별로 오늘은 헝다 이야기 많이 하고 싶지 않아요. 23일 유중에 달러 이자 채권은 뭐 불투명했다 그런 내용이죠. 뭐 아직 저는 사실 헝다 쪽은 알아서 하라 그런 말을 하고 싶고 굳이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미국 증시도 약간 장 초반에 헝다그룹의 이슈라든 이런 걸 좀 받았었는데 심리적으로요. 근데 헝다그룹 때문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플레에 대한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복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수도 좀 마찬가지.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혹시 나오나요? 나이키가 나오나 모르겠네. 해외 증시에서 나이키가 안 나오죠. 여기는 미국 주식이 나이키의 주가가 좀 빠진 것도 있어요. 여기 이제 공급망 대락 나이키 주가도 피하지 못했다. 우리 좋아하는 운동화죠. 나이키는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뭐 어떻게 보면 운동화 가지고 왜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른 게 아니죠. 대표적인 리오프닝 경제 회복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키도 별로 좋지 않았다. 근데 지금 우리가 미국 정치에서 조금 걸설리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어떤 거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4%로 뛴다. 이 얘기죠. 1.4%. 우리가 항상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어디 갔니?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좀 안정적인 게 나왔는데 지금 어느 정도 1.3% 박스권을 뚫어버렸어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국채 수익률 뚫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시계를 돌려가지고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보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쵸? 해보고 갈까요?
자, 요게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제 수익률입니다. 지금 보면 한 달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데 분명히 제가 우리가 뭐라는 이야기를 했냐면 한 1.36% 벽에 갇혀 있었어요. 그죠? 한 달 기준이니까 8월 말 지금이죠. 한 달 전이죠. 그 다음에 9월 초중순 그리고 9월 우리 추석 명절 보내기 전 대략 1.36 정도에 걸쳐 있었는데 훅 튀어버렸습니다. 지금 1.435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 요거는 이제 하루 이틀 전이고 지금 1.4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채 수익률이 좀 올라가는 부분. 이거 인플레이션 이야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잘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다시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 볼 때 조금 같이 보는 게 뭐냐면 유가가 있어요. 유가. 예, 유가가 있는데 이거 하지 말 거야. 예. 유가도 지금 보니까 네이버 금융 어디 갔니? 예. 유가도 튀어버렸어요. 어느새. 물론 이거는 이제 재고 감소 이슈인데 유가가 지금 서부 텍사스선 중진류 기준으로 예, 뭡니까? 74달러까지 왔죠. 아유 씨, 큰일 났네. 가을에 놀러 다녀야 되는데 예, 기름값 오르겠죠. 예. 그렇다고 뭐 차를 안 타진 않겠지만 뭐 걸어 다닐 수만은 없잖아요. 걸을 때는 걷고 자전거 탈 때는 타고 또 차로 이동할 때 이동해야 되죠. 물론 마스크 잘 쓰고 사람 많은 때 가지 말고 네 생각입니다. 어제 유가 오른다는 거 자체 이 오른 상승한 이유가 보면 뭐 재고 감소해서 지금 사실 유가 상승은 그런 거예요. 수요가 좋아서 뭐 경제적에 대한 기대감이 좋아서 그건 아니고 어느 정도 공급 축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급 축소에 대한 어쨌든 원인이 공급 축소든 뭐든 간에 오르면 별로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인플레이션이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억눌린 시세라는 지금 현재의 장세를 표현됐습니다만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 자체가 시장에 계속적으로 화두가 된다는 것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뭐 이렇게 마감을 해도 아까도 보셨겠지만은 어쨌든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잠깐 미국 증시 이제 뭐요? 한번 보고 올까요? 보죠. 혼자 잘 노네. 좋습니다. 자, 이게 일봉으로 보면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예, 양봉입니다. 그렇죠, 양봉. 예, 언제 꺼놨지? 예, 뭐 언제 꺼나요? 한참 됐죠. 34,500원 잘 지켜줬습니다. 어쨌든 하락폭의 한 40%를 30%를 되돌렸어요. 하락폭의 30%를 되돌렸습니다. 바운스 허벅지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요거 포인트 하나 잡고 자, S&P 500 한번 볼까요? S&P 500 봤더니 요것도 거의 예, 3양봉. 그러니까 양봉. 우리가 주식을 볼 땐 그런 게 있어요. 올랐네 내렸나만 딱 습관적으로 보죠.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 같이 잘 보다 보면 올랐네 내렸나 소리 별로 안 합니다. 항상 보면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일중 흐름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리고 캔들을 보여드려요. 그게 왜냐하면 시장의 힘이에요. 33포인트 오르고 4.54% 나스닥 내렸다 이렇게 기사 나오겠지만은 내용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올랐다. 초반의 약세. 초반의 약세는 대부분이 아시아나 유럽에서 나온 악세 아니겠어요? 그쵸? 아니면 미국 장이 장 마치고 나왔던 악재들이겠죠. 그걸 이제 우리랑 시차가 12시간 이상 나니까 그걸 이제 한국 아시아 증시에서 반영이 되다가 미국장 본장이 열리게 되면 초반에 반영을 하는 거죠. 어쨌든 근데 초반에 약세를 뚫고 마감을 했다는 거는 다음으로 넘어가는 아시아 다시 이제 미국이 끝나고 나면 아시아의 아침이 시작되겠죠. 거기에는 항상 이 마지막 끝날 때까지 끝날 게 아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마지막의 흐름 자체가 다음날 아시아 국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그림을 많이 보는 거예요. 예, 많이 보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마감을 했고 나스닥도 보니까 플러스예요. 그래서 이제 주봉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한번 보고 오죠. 예, 2주 연속 약했던 나스닥의 지수가 양봉 망치로 나갔습니다. 이게 뭡니까? 시세가 3주 연속 억눌렸다가 어쨌든 하락세를 잠깐 멈춰준 겁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그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죠. 3주 연속 억눌려 있다가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주봉이라는 거는 뭐냐면 양봉, 음봉도 되게 중요해요. 다우지수도 한때 우리가 쉬는 동안에 900포인트, 1000포인트 빠졌다가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놓고 보면 미국 증시의 지금 9월달 그림을 보죠. 전형적으로 미국은 글로벌 미국 증시는 9월이 약하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실 지금 현재 수준 물론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지만은 9월이 약한 거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죠? 올해 접어들어서 1월달 이후로 제일 약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월 대비 포인트로 보게 되면 이게
1.59%니까 아직 조금 더 여력은 남아 있는 겁니다. 어쨌든 미국 증시는 주봉 관점에서 억눌렸던 시세를 조금 완충시켜 주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장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한 2주 연속 억눌려 있어요. 이렇게 코스피고 코스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어떤 현상이 생겼냐고. 희한하게 내 종목이 안 올라요. 그죠? 혹시 모르시고 외국인 주식 산다는데 조금 제가 있어 보이게 설명을 드릴게요. 야, 외국인들이 지금 10월 9월 달에 1조 3천억을 매수했습니다, 여러분들. 1조 3천억. 오 마이 갓. 좋은 쪽으로. 올해 들어서 월간 매수 순매수 제일 큽니다. 1월달 3조 6천 매도, 2월달 2조 매도, 3월달 1조 6천억 매도, 4월달에 그나마 순매수인데 3천억 꼴랑, 5월달에 8조 5천억 매도, 7월달 7조 5조, 8월달 6조, 벌써 1조 3천억. 그러면 월간 누계 기준으로 지금 현재 물론 일주일한 시간 4칸을 채워야겠지만은 왜 4칸이야? 4칸이구나. 일주일을 채워야겠지만은 거의 올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월간 순매수에서는 외국인이 9월 달에는 매수로 가는 그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많이 이상하다? 왜 많이 안 오르는 거야? 그랬더니 이 데이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낯선데 ADR을 보니까 다시 100m로 떨어졌습니다. 코스피 쪽, 코스닥 쪽. ADR? ADR에 관한 자료는 제 유튜브 자료를 한 번 더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밖에 없냐 하면 이상하다. 외국인이 주식을 1조를 사는데 왜 내 주식이 안 오르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쵸? 안 궁금하지 않습니까? 개별주 잘 하시는 분들은 전혀 상관이 없고 이게 이제 시장의 하락과 상승의 종목을 나타내는 ADR 비율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코스피, 빨간 선이 ADR인데 9월 초 중순 추석 전까지만 해도 이상하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르지 않았는데 다른 종목 많이 올랐었어요. 경기 민감주도 오르고 다 올랐는데 이게 지금 이제 수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수는 어떻게 보면 제자리 억눌려 있는데 2주 동안 지수는 파란색, 코스피 지수는 뭐 3,100포인트 전에서 억눌려 있는데 이상하게 내 종목은 뚝뚝뚝 떨어져. ADR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거는 보통 어떤 현상에서 나오느냐? 아까 봤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사면서 지수를 잡아주는 상황에서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지수는 지금 1,040포인트, 50포인트 상당히 견조한데 하락 종목 수가 훅 많아집니다. 지난 금요일도 1000개가 하락을 했어요. 목요일에도. 또 이때 1000개 정도 하락할 종목 많다는 것은 지수 대비해서 하락 종목 수가 많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2주 동안에 지수는 억눌려 있었지만은 사실 억눌리는 동안에 실제적으로 지수를 잡아준 일부 종목만 강했던 거죠. 삼성전자가 있었을 거고 여기에는 또 뭐가 있었을까? 카카오는 많이 밀렸으니까 빼고 LG화학이 좀 선방을 했을 거고, 그쵸? 물론 장 후반이지만은, 그쵸? 그리고 코스닥으로 가게 되면 코스닥은 이제 에코프로비엠, LNF 이런 종목들이 엄청 선방을 했죠. 근데 다른 종목들은 많이 빠졌던 거예요. 요게 이제 ADR을 통해서 보는 거고, 자, 조금 이제 다른 내용을 좀 보니까 지금 52주 신고가는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시장이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분명히 하락 종목 수가 지수 대비해서 많아요. 그럼 도대체 어떤 섹터가 시장보다 강하냐?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든 안 갖고 있거든 주식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주식을 좋아하는지는 포털 사이트 인기 검색어 그거 하지 마시고 뭐 해도 되긴 되는데 그거 어차피 못난이들 뽑는 것도 많으니까 52주 신고가 종목을 습관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매일도 좋습니다. 아니면 시간 될 때마다 도대체 내가 모르는 돈들이 도대체 내 주식은 안 가는데 어디로 돈이 몰리는 거야? 그게 궁금할 때는 52주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 말고 52주 신고가 52주가 사실은 1년이에요. 근데 연 신고가를 하게 되면은 1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신고가가 잡히는 거고 52주 신고가를 잡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면요 9월 24일이잖아요. 지난주 금요일날 9월 24일부터 2020년 9월 25일부터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다르죠. 그러니까 연고가와 연 신고가와 52주 신고가는 같은 날이 딱 한 번 있습니다. 하루. 언제? 언제긴 언제야. 있을 수가 있나? 거의 뭐 12월 마지막 거래일 정도? 그때는 비슷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면 둘이 같아지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지금 보니까 뭐 날라다니는 효성 첨단 소재, 한솔 케미칼 이 다 뭡니까? 신소재 관련주들이죠. 코롱인더 뭡니까? 필름이죠. PI 필름. 실적 후성 뭡니까? 탄소 배출권, 일진 머티리얼즈의 동박, 친환경, 그러니까 친환경 관련주들이 계속 지금 강세입니다. 그리고 KCC, 롯데정밀화학, 그래서 모 신용투자에서는 스페셜티
케미컬이라고 표현했는데 어쨌든 간에 화학주 중에서 소재 관련주가 계속적으로 강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금리가 조금 오르잖아요. 우리나라도 지난달에 75bp로 기준금리를 올렸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부동산 관련 쪽에 자금이 좀 몰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관련 기업주들은 많이 오르진 않아요. 하지만 한토신, 코람 에너지 리처 이런 회사들이 많이 오릅니다. 그럼 갑자기 여러분들이 여기서 물을 거예요. 아우 프로님, 롯데리츠 어떻게 해요? SK리츠 어떻게 해요? SK리츠 같은 경우는 상장에도 신기주잖아요. 신기주니까 약간 애매한 거예요. 리츠라는 게 부동산 투자 신탁을 말하는 거죠. 뭐 아니 약간 거래가 좀 되는 K탑 리츠 있나? 예, 얘는 별로 안 움직이네. 작아서. 예, 뭐가 또 있을까? 리츠, 롯데 리츠, 롯데라서 뭐 그냥 크다. 예. 아까 몇 개만 오르네. 다 오르진 않네. 한토신 같은 경우는 워낙 이게 더딘 종목이에요. 예, 그래서 어쨌든 기관 쌍끌이 받고 그 다음에 싸요. 한토신은 원래 저평가주입니다. 워런 버핏 같은 분이 좋아하는 주식이에요. 망하지 않으면서 저평가고 안정적인 주식. 근데 일반 투자분들이 성격 급하신 분은 한토신이랑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한국 투자 신탁을 처음 보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고, 만약에 대한민국 여자 골프를 좀 보시는 분이라면 박현경 선수라고 있죠. 조금 귀엽게 생기신 분. 그분의 메인 스폰서가 한토신이죠. 거기까지 몰랐어요. 사막여우라고 이야기한 이미정 선수도 다 한토신 소속의 여자 프로 골프 선수들입니다. 그 한토신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오르고 있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뭐 부동산 리츠 오르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 왜? 그래가 많은 종목이 아니니까. 어쨌든 스페셜 케미컬 쪽으로 우리나라 한국 증시의 신고가 종목들이 온다, 이런 거를 좀 중심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만 안 좋은 내용도 이런 것도 있어요. 억눌린 시장인 게 확진자가 지금 3,000명 넘어요.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그럼 진단키트 관련주 사야지, 백신 관련지 그러지 마세요. 그냥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눈에 익어 있어요. 저는 그 이야기가 눈에 익어 있어. 확진자 수에 눈에 익어 있다고. 그 다음에 확진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검사 매체 수를 만약에 7만 명, 10만 명 하다 20만 명 하면 1000명 나오던 확진자가 줄겠습니까? 최소한 1500명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백신을 맞아도 지금 돌파 감염 때문에 확진이 늘고 있는 상황이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추석이라고 언론이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일정 부분 확진자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시장 관점에서는 뭐냐, 리오프닝 관련주의 상승 탄력성을 조금 누를 수 있다, 이렇게만 보세요. 그냥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확진자도 3,000명 넘었습니다. 저 ST 바이오센스 이제 다시 보도 될까요? 꼭 그렇게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투자하는 사람들의 어떤 좋은 판단이긴 해요. 그러면 시즌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는 것도 나쁜 건 아닌데, 차트 한번 보십시오. 이게 살 차트입니까? 물론 이러다가 또 오를 수도 있긴 있겠다만은 그래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확진자 수가 3천이 넘었다, 뭐 4천이 넘었다, 4천 가면 안 좋겠지만은 그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그래, 대한항공을 내가 좀 급하게 사고 싶어도 저런 게 조금 누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여행주 리오프닝, 트래블 버블 이런 거 사고 싶어도 그냥 시세가 났을 때는 따라 붙지 말고 조금 눌렸을 때 봐야지. 약간 요런 거.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한 지나친 추격 매수를 누르는, 저는 그 재료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 언론은 아시겠지만은 대선도 있고 해가지고 이것하고 일부 이는 지금 서울경제 쪽인데, 일부 기사들은 이 부분을 계속 노출시킬 거고, 반여당 쪽은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친여당 쪽은 어디 기사를 많이 내겠어요? 뭐 뻔한 거지 뭐. 굳이 뭘 내겠습니까? 1, 2차 접종자 수에 포커싱을 맞출 거 아니에요. 관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쨌든 근데 요런 이슈, 확진자 수가 계속 우리 한국도 증가한다는 거는 특히나 한국 투자가들 입장에서, 외국인들은 제가 보면 별로 신경 안 써요. 카톡 해본 결과 1조 3천원 사는데 뭔 말이에요. 근데 한국 투자가 입장에서는 오히려 조금 리오프닝 관련주의 적극적 매수를 멈칫하게 할 수 있는 요인 되지 않나,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중국은 지금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저는 뭐 잘 안 보긴 하는데 투자 관점에서 체크를 하는데, 또 모든 코인 거래는 불법이다. 이건 하루 이틀 이야기는 아니죠. 9월 24일 기사인데. 중국은 왜 이렇습니까? 중국 기축통화도 아니고
결국 디지털 화폐를 하겠다. 디지털 화폐 쪽을 만들겠다는 거고 중국이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뭡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뭐지? 이거 컴퓨터 돌리려면 전기 들잖아. 그 화석 연료잖아. 예. 중국도 지금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계속적으로 친환경 포커싱을 맞춘다는 단어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종국에는 화폐 질서 깨지면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통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중국은 위안화는 결정적으로 달러의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은 철저하게 디지털 화폐 쪽에 포커싱을 많이 두고 있고 법적으로 정부에서 디지털 화폐를 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 가스화폐나 사슬화폐가 흥행하게 되면 정부의 통제력이 떨어집니다. 김명민, 오달수 주연의 예전에 나왔던 한국 영화 중에서 사라진 노베 비밀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불법 은괴 유통을 잡는 영화인데요. 제가 주말에 심심해서 잠깐 봤는데 옛날 영화입니다. 한 5, 6년 됐는데 그런 거예요. 통화 질서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조금 제가 오버페이스해서 설명을 드리면 불법 화폐, 위조 화폐, 위조 화폐가 돌게 되면 어떻게 시장 경제가 교란이 되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고 위조 화폐의 교란은 바른 겁니다. 위조.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모든 미국 허리우드 영화든 옛날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든 중국 똑같아. 위조 화폐나 어쨌든 법정 통화의 가치를 흔드는 거는 중앙정부는 전부 다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면 크게 보면 민생이 흔들린다는 표현이 맞지만 나쁘게 보면 중앙정부의 뭡니까? 지배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어쨌든 중국은 계속적으로 가상화폐 쪽에도 규제를 한다.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봤고 비트코인이 급락했다고 해서 갑자기 뭐 주식 급락하지는 않습니다. 한때는 비트코인과 테슬라의 주가, 비트코인과 나스닥 지수가 좀 같이 움직였습니다만 이것도 이제 맷집이 생겼어요. 기사 나왔길래 한번 봤고 흥닥으로 패스하고 삼성전자가 이제 또 지금 보니까 이게 좀 하나 이렇게 이거 열받네. 우리가 돈을 주말 동안에 제3차 바이든 대통령 주재하에 반도체 화상회의가 있었습니다. 지들이 뭔데 정부 안 넘기면 압박하고 있어요. 재수없죠. 정말 이런 데 가만히 있습니까? 저는 정말 이런 거 우리나라 무역통상부 장관이 나가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열받네. 댓글 2,500개 붙었네. 웃긴 놈들이야. 웃긴 놈들이라고. 갑자기 여기 확 나오네. 쥐들이 뭔데 보면 미국 중국 상무부가 45일 안에 재고 주문 판매 관련 정보를 내라. 또라이가 갑자기 기사를 보고 화딱지가 나가지고 화가 납니다. 안 주면 어떡할 것 같더니 국방 물자 생산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출하게 한다. 이렇게 쓰레기 같은 놈들이. 정말 미국 또라이. 하여튼 미국도 저는 뭐 사실 뭐 다 그게 그거라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요거 한번 하고 가자고.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뭔데 우리 보고 다짜고짜 뭐 보고서 내라고 삐라리야. 화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번에 3차 반도체 회의에서 조금 중요하게 본 건 과연 삼성전자의 행보입니다. 지금 언론 자료를 봤더니 10월 초중순에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상황이지만은 법무부의 허가 재가를 받으면 미국 출장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게 되고 어쨌든 간에 20조 원 이상 미국에 지르게 되는데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디에 지를지를 표시를 안 했죠.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텍사스 오스틴 쪽에 지를지 아니면 그 옆에 지를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게 10월 달에 좀 나올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가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정권사 컨센서스가 되게 높아요. 어느새 15조까지 갔습니다. 반도체 모바일이 전분기보다 잘 나올 거다. 쉽게 말해서 반도체가 9조 원대 후반을 볼 것이고 모바일 스마트폰이 잘 팔렸지 않느냐. 가전은 원래 2분기 3분기는 좀 약합니다. 근데 좋게 보는 데는 3분기 매출 사상 처음으로 70조 돌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마다 분기별 매출의 편차가 있어요. 왜? 반도체리 1분기 호재, 2분기 뭐 4분기 뭐 비수기처럼 반도체도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는 것처럼 가전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 데이터가 덜합니다만은 봄, 가을, 결혼철, 이사철 그때 TV, 냉장고 다 바꾸시잖아. 그죠? 그런 게 좀 있고 4분기는 뭐 별로 없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아마 삼성전자가 실제적으로 보면 70조 넘으면 분기 쿼터 기준으로 매출 70조를 처음 보게 됩니다. 영업이익도 어느새 정권사 컨센서스 15조까지 올라왔어요. 15조 6,800원까지. 6,800원. 18년 3분기 이후로 뭐 이게 최고로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일이 나왔을 때 시장이 최근에 조금 이제 부진하게 본 거는 뭐죠? 4분기에 대한 두려움. 모바일 쉽게 말해서 반도체 쪽에서도
거의 뭐 대부분 내린다는 그런 전망이었잖아요. 예. 기억나세요? 안 나요? 어디 갔을까? 제가 날려버렸나? 뭐 그걸 다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잠깐 제가 좀 보니까 여기 있네. 요거잖아요. 트렌드 폴스 아리랑. PC 디램, 서버 디램, 모바일 디램 빼고 나면 전부 다 토탈 다운사이징, 다운 3-8%. 영어 좀 되죠? 3에서 8%를 4분기인데 4분기는 제가 원래 알기로는 전부 다 3분기보다 4분기는 부진적이. 그리고 2017년인가 6년인가 5년인가 모건 스탠런 놈이 또 9월달 10월달에 반도체 매도 리포트 또 쓴 적이 있어요. 한 3년 정도 한 번씩 이 짓거리를 하는데 뭐 이거 어떻게 보면 다 아는 내용이잖아. 어쨌든 3분기는 좋아. PC 쪽도 3에서 8% 업사이드, 서버도 5에서 10% 업사이드, 그래픽도 50, 10% 업사이드, 컨슈머 드램도 컨슈머도 업사이드. 컨슈머 좀 나쁘게 봤구나. 다운사이드. 근데 4분기 나빠진 거 다 똑같은데 뭐 어쩌라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외국인들에 대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에 대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이 조금씩 늘어난다는 거. 저는 조만간에 8만 천 원가 이상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말이죠. 그걸 좀 봐드렸고 나머지는 이거 갑자기 또 열받네. 기사님이 기자님 누구세요? 황 기자님 일부러 이렇게 적었나? 이런 기사가 있었고 다음 주 일정을 봤더니 다음 주는 사실 월말 월초니까 우리가 이제 학습에 익숙해져 있어요. 이제 중국의 국가통계국의 제조업 서비스 지수. 근데 제가 지난 8월 달도 말씀드렸는데 중국 지표는 나쁘게 나오는 게 좋습니다. 왜? 돈 푸니까. 그쵸? 잘 해석해야 돼. 중국은 나쁘게 나오면 증시 올라요. 미국은 좋게 나오면 뭐지? 미국은 나쁘게 나오면 미국은 사실 그렇잖아. 미국은 나쁘게 나오면 안 돼. 미국은 나쁘게 나오면 경기가 나쁘다 그러고 좋게 나오면은 또 인플레이션 이야기 나와. 좀 머리 아파. 근데 중국은 깔끔해. 중국은 지표 나쁘게 나오면 부양하는구나. 근데 미국은 나쁘게 나오면 왜? 그 무슨 차이지? 미국은 포커스는 테이퍼링이잖아. 중국의 포커스는 뭐예요? 공유경제잖아. 성장률이잖아. 그러니까 나쁘게 나오면 돈 풀지 않게 보는 거고 미국의 포커스는 뭐냐면 테이퍼링이니까 나쁘게 만들면 시장에서 또는 경기 둔화는 악재. 하지만 뭐 테이퍼링 지연 이렇게 보지 않았는데 좋게만 나오면 희한하게 지금은 갑자기 말이 왜 이러지? 테이퍼링 이야기로 시장을 조금 누르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좋게 나와서 누르는 것보다는 일단 좋게 나오는 게 좋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전부 다. 그건 왜 그렇죠? 지금 글로벌은 테이퍼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테이퍼링을 하는 과정에서 경제 지표가 돌아서는 게 중요해요. 테이퍼링이 지연될 정도로 경제가 계속적으로 부진하면 그러니까 중국 지표를 해석하는 것처럼 부진하게 계속 발표되면 시장은 어디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 디플레이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디플레이션 말이죠. 뭡니까 이거? 최악이죠. 최악. 주식의 가장 최고 공매도 때려야 되는 게 바로 경기는 안 좋은데 경기 침체 속에 물가 상승. 이거 나오면 개표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미국은 뭐예요? 어쨌든 지금 테이퍼링 할 거니까 차라리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시적으로 지표 잘 나와가지고 발목을 조금 잡더라도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지난 9월달 FMCA인데 이미 올려놨잖아. 전망치 21년도 봐요. 준 프로젝션에서 지금 9월달 6월달 전망에서도 보면 21년도 물가 전망치를 코 CPI 그러니까 핵심 CPI 기준으로 3에서 3.7로 올려놨고 2.1에서 2.3을 올려놨잖아. 물가 상승에 대한 전망치 자체 올려놨다는 건 뭐냐 하면 요 정도까지 올려놔도 된다는 거야. 대신 경제 성장률은 오히려 낮춰버렸어 이렇게. 근데 시장은 사실 경제 성장률이라는 GDP라는 리얼 GDP라는 데이터보다는 PC 물가 지수에 더 주목을 해. 왜? 돈을 왕창 풀었으니까. 바로 그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 좋아요. 이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일정을 한번 봤더니 월요일 날 내구재 주문 요거는 조금 잘 나오는 게 좋아요. 전망치가 나쁘지가 않네요. 내구재 주문, 텔레비전 이런 거, 자동차, 냉장고 좀 오래 쓰는 거, 듀러블 프로덕트 그런 거고 화요일에는 독일 또 미국 주택 가격 지수 별로 중요하지 않고 고용 지수, 컨퍼런스 보드 소재 신뢰 지수인데 114. 이 정도면 괜찮죠.
소비자 신뢰 지수 중에서 뭐라 그랬죠? CB 컨퍼런스 보드 지수는 고용과 관련된 조금 더 미시간대는 뭐지? 소비와 관련된 빨리빨리 하니까 못 따라오죠. 자꾸 복습하다 보면 금방 따라옵니다. 독일의 소매 판매 잘 나와라. 중국 주택, 미국의 주택 잠등 판매 뭐별 5개 중에 0.반개. 자, 일본 관심 없어. 아리가또. 니온. 그다음에 중국 제조업 지수 보면 50.1에서 50.2. 고만고만해요. 근데 기준수는 제조업 지수 전부 다 뭡니까? 기준수는 50입니다. 차이신 제조업 지수가 중국의 제조업 지수보다 조금 중요하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몰라? 요거는 국가통계국 약간 대기업 위주. 차이신은 약간 중소기업 위주. 왜? 중국도 공동부유니까 당연히 중소기업 위주의 제조업 지수가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나라의 질은 그런 거야. 삼성, 현대, SK 이런 기업들이 뭐 수백조 벌면 뭐해? 다른 애들 그러니까 수백조 벌면 표면적으로 보이는 나라 GDP는 좋아지겠지만은 그 밑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실적이 너무 안 좋으면 사실 그게 경제가 튼튼하다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거 말한 거예요. 그거 말한 거고. 미국의 또 2분기 GDP 이건 아마 확정치 같은데. 6% 정도. 뭐 크게 상관없어요. 과거 이야기니까. 6월 달까지 뭐 리뷰해 가지고 뭐 어쩌라고. 지나간 건데. 보면 2분기잖아요. 2분기.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10월 달 되게 되면 이제 중국은 이제 하루 쉬고요. 쉬러 들어가고. 이제 미국에 이제 요거 요 두 개. 거는 소비자 물가 지수는 뭐냐? 거는 소비자 물가 지수. 약간 전망치가 3.6에서 3.7 정도 소폭 상향을 전망을 하고 있어요. YOY 기준은 YOY는 뭐죠? year over year. 작년 동기 대비. MOM은 month over month. 그러니까 전월 대비. 전월 대비는 또이 0.3, 0.3. 근데 작년 대비해서는 약간 전가 전망인데 그리 뭐 크지도 않아요. 그리 뭐 크지 않아요. 아까 봤죠? 얘들 3.7% 봤잖아요. 그거는 core PCE 인플레이션. 그죠? 3.7% 정도 나와도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어쨌든 ISM 제조업 지수도 한 60, 이것도 50 이상인데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지표는 거의 아까도 봤지만은 미국은 조금 중국은 조금 부진하게 나와도 상관없고 미국은 많이 나오면 약간의 누름은 있는데 저는 그렇게 긴걸 많이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얼추 중요한 이야기는 다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증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억눌린 시세 인플레이션 이야기한 거는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나라 지수 자체는 약간 2주 연속 약간 요런 그러니까 추석 두 번째 주에 급락하고 2주 연속 이렇게 멈춰 있습니다. 코스피고 주봉 항상 습관적으로 주봉을 보세요, 여러분들. 그럼 다음 주는 뭐야? 치고 가야 돼요. 다음 주 만약에 한 3, 4일 동안 여기서 딱 요 한 3,180까지만 가면 그 3,200 돌파 시간 문제. 3,180만 딱 가면 3,200 돌파 시간 문제. 또 내려오면 3,000 밑에서는 3,080선 정도에서 저가 매수가 있어요. 어쨌든 외국인 주식을 계속 사자뇨. 그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장을 조금 좋게 본다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고민하다시피 현재 상태에서 뭐가 문제냐면 얘가 문제긴 해요. ADR이 안 따라오니까 지수가 올라도 일부 종목만 오를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어쨌든 삼성전자가 오르면 지수는 올라요. 다른 애들이 조금 빠질 수는 있겠죠. 근데 삼성전자가 오르면 어쨌든 지수가 오르면 다른 애들 빠지는 것도 삼성전자 외에 다른 애들 뭐 삼성전자가 오를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 뭐 예를 들어서 삼바가 빠진다든지 이런 거지. 또 삼성전자가 오르면 한 가지가 딱 같이 오르는 게 자동차도 좀 같이 오르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랬죠? 그래서 전차군단이라 그런 말을 했었어요. 왜? 삼성전자가 오른다는 거는 두 가지 아니겠어요? 첫 번째는 반도체 경기에 대한 부정론이 조금 완화될 수도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투자 가능성이 커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반도체 공급에 대한 이슈가 조금 완화되게 되면 가장 반도체 공급에 대한 이슈 때문에 눌려 있는 게 자동차잖아요. 반도체가 없어서 차를 못 만든다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전차가 같이 움직이는 성향도 있어요. 한 30분 정도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오늘 조금 내용이 너무 알차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다음 한 주도 일단 제가 하여튼 그려본 그림은
인플레이션 이슈 자체가 시장을 조금 누리는 건 사실인데 그렇지만 시세가 이미 충분히 억눌렸다는 것은 우리가 공감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월말 호가를 감안한 어느 정도의 기관들과 외국인 윈도 드레싱을 생각해보고 조금씩 억눌린 시세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확진자 때문에 조금 주춤할 수 있는 리오프닝 이런 거 좀 보시면 되는데 워낙 종목 순환이 빠르고 시세 연속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주간 정시 영상에서는 어디에 뭔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조금 모호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큰 틀을 한번 갖고 그리고 또 다음 주를 준비하는 관점에서 제가 매주 일요일 날 이렇게 올려드리는 만큼 꼭 잘 봐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시고 항상 여러분들의 투자에 좋은 나침반이 됐으면 한다. 이게 제가 바라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주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하프로였습니다.